자, 하여튼 이제 여기서 제가 간단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요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1차, 2차, 3차인데, 그런데 이 17조 원소 F2가 1차면은 얘도 어때요? 1차. 얘도 1차, 1차. 그 다음에 얘가 이 분자 괴담수 이론에 의해서 2차면 얘도 다 몇 차일까요? 2차. 얘도 어때요? 3차면 이거 다 뭘까요? 3차죠. 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P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 사실상 해야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황이 두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발견을 못할 리는 없겠죠, 그죠? 발견하려고 뭘 못 발견해요,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존재한다, 안 한다? 제가 완전히 존재 안 한다고 했어요? 거의 존재 안 한다고 했어요? 거의 존재 안 하죠. 아니, 10억 명 중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또는 1조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1경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1경 명 중에 의존원에 한 명 합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존원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하면 안 돼요. 확률이 반드시 몇 퍼센트는 돼야 돼요? 50%는 돼야 되고, 하다 못해 확률이, 여러분들은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50% 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그렇죠?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찬호, 세리. 예? 모르세요? 그 조상들이요, 공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원, 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파크를 갖고 있는 그 선조들의 후손이 공을 잘 던지는 찬호가,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몇 승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승률이 절반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목표를 가지든지 일단 이 확률이 50%가 넘는데, 그때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면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됐죠? 그래서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꼭 조한기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원자 분자. 그래서 이 3차는 이것도 3차인데, 그때 이거는 제가 시그마 결합한다고 해서요. 동정 이원자 분자라고 했어요. 동정 이원자 분자죠. 그래서 동정 이원자 분자는 그때 결합 에너지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결합 차수.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죠.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요. 원래 여러분들 C2 분자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오빠 가지 마세요. B2 분자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더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는요, 3중 결합하고 2중 결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크면 클수록,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핵과 그 2중 결합하거나 3중 결합한 전자가 더 거리가 가깝고 인력의 합이 더 커가지고 결합 에너지가 크죠. 근데 얘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예외적으로 어때요? 작죠. 이원자 분자로 준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이해 다 했어요. 왜냐면 이해가 이미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한 열흘 전에 지나갔죠. 이해가 갔어요. 저희가 왔어요. 자, 고판을 주십시오.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된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에서 한 원자, 그게 중심 원자일 수도 있고 기준 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자과 전자쌍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쌍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원래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공유 전자쌍이 코발런트 반딩하는 전자쌍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은 언코발런트라고 해요. non-코발런트라고 해요. 그런 표현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은 얘들은 어때요? 공유 결합 안 하니까 외롭잖아요. 론페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고립 전자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비공유 전자쌍, 어떤 책은 고립 전자쌍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전자쌍끼리는 항상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죠. H2를 봤더니 비공유 전자쌍 두 개 간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 두 개 간의 반발력,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각이 똑같이 10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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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도는 누가 반발력이 제일 클까요? BB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00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더라. 제가 몇 도라고 가정했어요? 109.5도라고 가정을 했죠. 그럼 왜 BB 간의 반발력이 크냐라고 해봤더니, 비공유 전자쌍은요, 자기만의 것이니까 핵에 좀 가까워요.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하는 전자쌍이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누구도 끌려와요?
수소액도 내전자! 그러면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같이 끌려오다 보면 핵과 핵 간에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니까 무한정 가까이 끌려올까요? 안 그러면 요 영역보다 바깥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겠죠. 똑같이 109.5도라고 생각하면은 핵에 가까운 이것 간의 거리가 가까울까요? 핵에서 먼 이것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까울까요? 이게 거리가 더 가깝죠. 따라서 반발력이 더 커요. 반발력이 커지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이거는 109.5도보다 더 큰 한 114도, 115도. 이거는 원래 거리가 멀어서 반발력이 작으니까 좀 밀려들어서 약 몇 도? 104.5도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 간의 각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뭐 간의 반발력이 크더라? BB. 뭐가 제일 작더라? 00.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예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인데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1.3중 결합이든 3분의 4중 결합이든 3분의 5중 결합 다 다중 결합이죠. 단일보다 더 큰 결합이에요. 고결합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무조건 몇 군데 방향으로 본다고요? 한 군데 방향. 그 방향이 주로 우리 뭐랍니까? 스테릭 넘버 SN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SN 값은 전자쌍의 뻗은 방향의 수예요. 이산화탄소 다 이중 결합이죠. 몇 군데 방향을 뻗으세요? 두 군데 방향을 뻗으세요. SN 값 얼마예요? 2죠. 이건 SN 값 얼마? 3. 얼마예요? 4. 얼마예요? 5. 얼마예요? 6이죠. SN 값이 2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혼성오비탈로 따지면 무슨 혼성오비탈로 시그마 결합할까요? SP. SN 값이 3이면 SP2, SP3, SP3T, SP3, T2 혼성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합니다. 자, 하여튼 스테릭 넘버는 그런데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스테릭 넘버가 2면은요,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최소화되려면 무슨 구조? 선형 구조. 180도죠. 3이면은 평면 삼각형, 4면은 삼면체 구조, 5면은 평면 삼각형에서 위쪽으로 보니까 삼각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봐도 삼각 피라미드, 따라서 삼각쌍 피라미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삼각쌍 뿔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구조일까요? 위로 보니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몇 개가 눈에 보이나요? 4개. 밑으로 보니까 몇 개가 눈에 보여요? 4개. 8개의 정삼각형 면이 보이죠? 따라서 정팔면체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까지가 바로 원자과 전자쌍 반박 이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예요. 다시 봅니다. 원자과 전자쌍은 무슨 전자쌍과 무슨 전자쌍이 있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물론 비공유 전자쌍 안 가질 수 있어요. 메테인 분자처럼 모두 공유 전자쌍일 수 있어요. 암모니아 분자처럼 비공유 전자쌍 1개 가질 수도 있어요. H2O처럼 비공유 전자쌍 2개 가질 수 있어요. 누구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다고요? BB 간의 반발력이 크죠. 따라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쪽은 핵이 없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말할 때는 말 안 해요. 무슨 구조입니까? 구분형 구조. 여기는 핵이 다 존재하고 연결해보면 무슨 구조? 정사면체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핵이 있으면 사면체인데 그거보다 어때요? 짜리몽땅 키가 작아요. 따라서 이거를 사면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삼각 뿔이다, 삼각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의 각이 작아지죠. 공유 전자쌍의 각을 핵과 핵을 연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결합각이라고 해요. 결합각이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SN 값이 4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공유 전자쌍 간의 각에 해당되는 결합각이 더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원리. 그리고 SN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형이냐, 평면 삼각형이냐, 사면체냐, 그리고 삼각쌍 피라미드냐, 팔면체 구조냐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PCl5의 구조를요, 파란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동그라미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그대로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딱 걸리도록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녹색 볼펜을 가지고서 요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뭐처럼 보여요? 지구처럼 보이죠? 지구처럼 보이고, 녹색 선을 따라서 딱 보니까 CL 3개가 어디에 걸쳐져 있어요? 적도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에코토리얼 방향. 에코토리얼이라고 표현하죠. 적도면의 그 말이죠. CL 2개는 어디에 있어요? 북극, 남극, 폴에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 방향이다 해서 액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에서 액셜의 길이는 항상 에코토리얼의 길이보다 어때요? 더 길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액셜과 에코토리얼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왜 액셜이 더 길고 에코토리얼이 더 짧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혼성 오비탈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기적인 반발력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해 볼까요? P, CL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어요. 평면 삼각형. 그리고 이제 축 방향. 자, 반발력이 크면은요, 그거는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에코토리얼 방향에 있는 이 전자쌍을 봤더니 120도죠.
120도는 반발력이 충분히 작아요. 왜냐하면 H2만 하더라도 비공유 전자선 간의 각이 몇 도일까요? 109.5도보다는 좀 큰 114도, 115도인데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견딜만 하다. 그래서 H2는 굉장히 안정한 분자거든요. 그래서 120도는 충분히 큰 각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반발력이 90도인 거는 굉장히 또 반발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자선과 전자자, 에쿼토리얼과 엑시얼 간에 몇 도예요? 90도죠. 90도나 존재하는 거는 얘는 반발력이 큰 건데 반발력이 큰 요소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에쿼토리얼당 90도의 각이 있어서 반발력이 큰 게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는 엑시얼을 볼까요? 엑시얼에 있는 이 전자는 자기하고 90도에 있는 게 몇 군데 있냐면 하나, 둘, 세 군데 있죠. 얘가 어때요? 반발력이 더 크죠. 반발력이 크면 어때요? 밀려나는 거예요. 반발력이 크면 밀려나요. 그래서 엑시얼이 길고 에쿼토리얼의 상대를 어때요? 짧다. 저거를 우리가 반발력의 측면을 생각해야 되고 혼속 오비탈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에서 엑시얼과 에쿼토리얼의 길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에 누가 더 길다라고 하면 누가 더 길다고 해야 돼요? 엑시얼이 길다. 암기하도록 하세요.